자, 우리 뒤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앞에 내용, 책 내용 같이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다음에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책 24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241페이지 매입세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프로그램 화면에 상단은 매출, 중간 부분 파란 부분은 매입인데 매입 부분 설명드려보면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구분해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일반 매입분과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구분졌다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은 왼쪽에 메뉴가 있지만 입력 자체는 우측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하는 창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해서 매출도 동일하게 예정신고 누락분 있으면 지문에서 그 누락이 세금 계산서인지 명세율인지 또는 매입이 세금 계산서 누락인지 신용카드 매출 누락인지 입력을 구분지어서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면 우측에 입력을 하시면 좌측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연결돼서 입력이 되실 거예요.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매입 부분에 세금 계산서 누락했다 예정신고 시 라고 한다면 좌측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입력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3천만 원이다 라고 친다면 3천만 원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입력이 된다 해서 나타나는 건 좌측의 신고서 양식이지만 입력은 우측의 예정신고 누락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241페이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뭐냐? 제가 부가세 설명 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을 텐데, 매출자가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상대방 매출자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 거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주지 않으니 상대방 매출자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르는 거야. 저기요, 저희한테 물건 판 매출자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줬어요. 그러니 이거 발행해 주세요라고 대빵한테 이르는 거죠. 그러면 이 대빵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해서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해서 이 금액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부분에 가운데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되셨죠? 다음 242페이지 그 밖의 공제 매입세 프로그램상 내용 보시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중에 14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14번은 해당 신고서 좌측에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시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되실 거예요. 엔터 눌러도. 그러니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우측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나하나 보시면 책 242페이지 자, 동그라미 1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냐? 카과예요. 카과.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했다라는 거예요. 과세 제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에 적어주고,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 우리가 면세 농산물을 샀다라고 친다면 원칙은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면세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라고 친다면 농민으로부터 또는 야채 가게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사서 과세로 파는 거예요. 식당 매출은 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과세 물품을 사서 과세로 파는 사람들보다 면세 농산물을 사서 과세로 파는 식당들은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왜? 팔 때는 부가세를 내는데 살 때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 그렇다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럼 면세 농산물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지. 부가세 공제도 안 해주는데. 해서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구입을 좀 증진시키고자 일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밑줄 동그라미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를 재료로 해서 얘를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부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원 정도 농산물을 샀다 라고 친다면 뭐 대략적으로 뭐 108분의 8 이런 식으로 1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 이게 의제 매입세라는 거예요. 우리 부가세 시간에 좀 배웠는데 의제란 뭐냐? 이제 아시죠? 실제 그것은 아니나 실제 그것으로 보겠다. 매입세, 의제 매입세, 실제 매입세액은 아니나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43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3번은 몰라도 되고 4번도 모르셔도 되고 5번도 재고 매입세,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간이 과세자는 우리 물건 살 때 매입세 공제 받나요? 받긴 받죠. 일정 부분.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 부분에 대해서 더 적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요. 왜? 매출도 동일하게 적게 내니까 매입도 동일하게 적게 공제받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라고 친다면 간이 과세일 때 못 받은 매입세 공제 너 일반 과세자였으면 더 받았을 거니까 일반 과세자로 된다면 못 받은 매입세 공제 추가로 더 해줄게 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요거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6번은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우리가 사정이 안 좋아서 물건 못 줘서 부가세 공제 못 받았는데 나중에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해당 부가세 줬으면 그만큼은 매입세 공제해 줄게 해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어찌 되었건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되시고 7번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게 뭐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불공. 불공은 뭐다? 우리 프로그램 입력할 때 불공으로 했던 거 또는 하나가 더 생겼다. 밑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 매입세액 중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그쵸, 이제 안 되겠지. 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지. 그러니 이와 관련된 매입도 동일하게 공제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해줄 거야.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화면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클릭하시면 우측에 세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얼마, 공통 매입세액 안분 얼마, 대손 처분받은 세액 얼마 해서 이 내용은 어찌 됐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되셨죠? 공제받지 못할 금액도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측 화면에다가 별도로 입력을 해준다. 그리고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 공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은 전자신고세액 공제인데 얘는 뭐냐? 납세자가 밑줄 243페이지 하단 보고 있어요.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납세 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10,000원 세액공제 해주겠다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이런 문구가 나와요.
개똥 씨는 본인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여 전자신고하였다. 이런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밖의 공제세액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10,000원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000원 빼먹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이거 빼먹었다고 전체 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부분 점수가 주어지긴 하지만 일부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구는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납세 의무자가 전자신고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구 보자마자 그 밖의 공제세액에 바로 10,000원 입력해 주시는 게 나으세요. 그러면 누락 없이 시험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 말고는 요 세 가지는 아실 필요 없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 공제 보시면 화면 보시면 경감 공제세액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얘는 뭐냐,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 그리고 상대방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예요. 즉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카과라든지 현금 영수증 매출 현과로 물건을 판매한 거야. 니네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그렇게 신용카드로 매출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해준 금액에 대해서 일부분 공제해줄게 라는 건데, 우리 시험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를 가정하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개인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로서 내용만 알고 계세요. 밑줄만. 개인 사업자로서 소매업자 등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한다면 기본적으로 1.3%, 음식 숙박 간이 과세자는 2.6% 세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 500만원 한도로. 이 정도만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실무에는 나오진 않는데 가끔 이론 문제에서 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되셨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뭐냐?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라면 4월부터 6월 우리 신고할 건데 1월부터 3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거야. 그래서 돌려받을 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예정신고 기간 때 환급이 안 돼요. 우리 부가세 관련해서 배울 때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시에만 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환급이 되니 예정신고 때 계산된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시 입력해라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다 라고 한다면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그 외의 내용은 특별히 아실 건 없으실 것 같고, 가산세를 공부하기가 애매하긴 하세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실무 시험에서 가산세 내용이 주어진다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화면 보시면 가산세 계에서 화면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가산세 명세라고 뜰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에서 세금 계산서 지원 발급한 금액 얼마 있다, 또는 지연 수취한 금액 얼마 있다, 또는 미발급한 금액이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테니까 여기에 금액만, 지연 발급한 금액이 1,0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금액만 입력해 주신다면 가산세 계산은 자동으로 해주니까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 미발급한 금액이 얼마 있다 라고 친다면 미발급한 금액에 500만원 입력해 주신다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계산이 되니 이 금액란에 얼마를 쓸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뒤에 문제 보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책 288페이지 한번 볼까요? 289페이지 289페이지 우리 기출문제 제80회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서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부터 읽어보시면 289페이지 문제 2번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 한번 해봐라. 부가세 신고서 작성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먼저 보실게요. 자, 책 내용 먼저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도 1기 18년도 문제니까 18년인데 얘 19년도에 입력 한번 해볼게요. 19년도 1기라 가정하고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봐라.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1월부터 3월이겠지. 당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타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 그리고 입력된 바 무시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 자, 우선 매출 먼저 매출 자료, 매입 자료가 두 개 다 나와 있는데 매출 자료 먼저 보시면서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 1월부터 3월은 공과액 1억 1천, 부가세 1,100만원 해서 별표가 있어서 별표를 봤더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 중 지연 발급분으로 공과액 1,000만원인 부가세가 있다. 그렇다면 가산세 부분 있겠구나.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겠구나 라고 언급을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하나하나 판단하시고 먼저 입력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야 연락이 없을 테니까. 자, 기간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엔터 누르시면 되세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엔터 누르시면 해당 입력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이 되실 거고 여기에 1억 1천 입력해 주시고 그렇다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실 거예요.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어디에 매출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1월부터 3월 800 그리고 세액 80만원.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매출 중에 과세 중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에 8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입력한 건 삭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체크가 되니까 세 번째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1월부터 3월 그러면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800에다가 엎어서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800 더하기 50만원이면 850만원이 되겠죠. 그럼 세액도 85만원 자동으로 되니까 예, 입력이 되니까 체크. 네 번째,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액. 자, 얘는 현금 영수증 과세와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액은 왜 구분을 쳤냐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면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니까 미발급 해도 너 가산세 없어. 그냥 매출만 입력해 줘 라고 했으니까 얘 현금 영수증 발행분 아니죠. 그러니 얘는 건별로 가겠지. 적격증빙 이외의 매출, 건별 매출로 갈 테니 기타 부분에 10만원 입력해 주시고 세액 만원. 이렇게 되면 매출 부분은 입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 뭐 있다? 그렇죠. 가산세 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중 지연 발급분 1000만원 있으니까 얘 바로 입력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가산세 부분 클릭해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금액에 1000만원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10만원 뜬다라는 거예요. 입력하셨으면 다시 매입 부분에 오시고, 그럼 하단 부분에 가산세 부분에 10만원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매출 됐으니까 매입 이어서 보실게요. 매입 중에 세금 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구입액 3천만원, 그리고 부가세 300. 자, 지금 우리 데이터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거 지우고 입력을 할게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부분 삭제가 되세요. 스페이스바 누르던가 커서 넣고 백스페이스 누르시던가 하시면 되시고, 자, 3천만원은 세금 계산서 수령한 금액이니까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일반 매입 3천만원. 두 번째, 세금 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대금. 세금 계산서 수취했지만 고정자산 매입분, 그러니 일반 매입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 자, 이렇게 입력하고 봤더니 선생님, 매출은 공급 가액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매입은 세액이 입력이 안 되네요. 네, 맞아요. 매출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매입은 세액이 자동으로 안 딸려와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공급가에 입력했으면 세금도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원에 대한 100만원 따로따로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매출은 부가세가 따라오는데 매입은 부가세가 안 따라오니 별도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세 번 입력된 건 체크하고, 자, 세 번째, 세금 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 구입 대금. 얘도 트럭이니 고정자산 구입 금액이겠죠. 그렇다면 1000만원에 2천만원 더한 3천만원으로 다시 엎어서 입력하고 세금도 3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늠에 550만원. 신용카드 매입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가겠죠. 그런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커서를 두고 550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입력이 안 되네. 왜? 그렇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왼쪽 화면이 아니라 우측 화면에 우측 화면 하단에 입력을 한다라는 거. 우측에 입력을 하게 되면 좌측에 자동으로 따라오니 우측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금액 얼마? 일반 매입이니까 일반 매입액에 550만원. 동일하게 세액도 입력해 주셔야 된다. 금액 55만원. 다음, 현금 영수증 매입 공제 금액 100만원, 그리고 세액 10만원.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 금액이니까 여기 신용카드 금액 등에다가 같이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0에 얹혀서 100만원 얹히면 650만원 되시고, 세금도 665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과 현금 영수증 매입은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 여기다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좌측의 신고서에 자동으로 딸려오겠다 해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신고서 문제 처음이니까 어려우실 건데 우리 다음 시간에 신고서 문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신고서 문제 더 해볼 거고, 이어서 의제매입세 공제라든지 부속명세 더 같이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우리 신고서 풀어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왜? 나오는 부분들만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신고서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이제 실무 문제는 실무도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계속 손으로 익히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저장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더 집중하도록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